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마이카 김정사입니다. 이 차가 있잖아요. 포르쉐의 마칸이라는 차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SUV 중에서 좀 제 생각에 제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한 게 그러니까 SUV인데요. 마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마칸은 되게 좋아하고, 근데 타보면은 뭐 좀 너무 스포티한 게 좀 단점이긴 하죠. 그래서 많이 팔린 건 카이엔이지만 마칸을 또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차는 좀 어떨까요? 예, 바로 마칸 다음으로 또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거의 1등, 2등을 다투기 너무 좋은 차량이죠. 바로 랜드로버의 이보크라는 차량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름부터가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마칸, 이보크. 사실 이게 옹호 쌍박처럼 많은 분들이 비교 대상이긴 해요. 근데 마칸은 너무 비싸. 근데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마칸은 4천만 원, 중고차 아무리 지금 싸도 4, 5천만 원 정도 한단 말이죠. 뭐 신형은 1억 좀 안 되기도 막 판매가 하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랜드로버 2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2016년식의 화이트 컬러 랜드로버 바로 이보크 차량 지금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디젤 라인입니다. 2016년 1월에 최초 출고된 이보크 2.0 엔진, 인제니움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SE 등급입니다. 99,000km 주행했고요. 사고는 무사고 차량이에요. 자, 한번 매력을 한번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부분이 좀 매력일까? 자, 외관에서 마칸 같은 경우에는 좀 날렵하고 조금 공격적인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전형적인 영국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이 레인지 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커버리 뿐만 아니라 이 진짜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영국의 자존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독일의 자존심, 포르쉐, 그 폭스바겐이 있다면 영국에는 바로 얘가 있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우리 가끔 제가 기생충 영화 이거 할 때마다 몇 번 말씀드리긴 하는데, 기생충 영화를 딱 보면 이성균 있잖아요. 이성균의 집에 따닥 차고지를 딱딱 이제 들어가면은 한쪽에는 S클래스, 한쪽에는 이 랜드로버 딱 있었습니다. 디스커버리인지 저 레인지로버 스포츠죠. 딱 두 대가 참 SUV에서는 그냥 최고봉이 어떻게 보면은 얘네죠. 레인지로버. 그러니까 좀 비싼 거 찬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거 탔던 것 같아요. 지금 뭐 GLS도 있고 뭐 X7 뭐 진짜 초대형 막 엄청나게 뭐 좋은 SUV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기아에서 EV9도 이제 곧 출시한다고 하고, 그만큼 SUV 시장이 어떻게 보면 뭐 진짜 막 총칼 없는 정말 전쟁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서 저 같은 사람 SUV는 타기 싫은데 이쁘면 타고 싶어, 이런 분들에게 이보크는 대안이었죠. 이 이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랜더라는 차량과 디스커버리의 약간 이 트림의 밑에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산차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소형에 치기에는 좀 크고 뭐 중형에 치기에는 좀 작고 이 정도죠. 원래 이제 투싼 그 밑에가 이제 코나, 그리고 위에가 산타페, 이렇게 라인업이 돼 있지 않습니까? 라인업이죠.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이 하나의 그냥 전유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쿠페형 같이 생긴 요런 라인업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보크 마칸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것도 있어요. 제가 이쁘다고 한 기준이지요. 다른 거 이쁜 거 다른 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차량을 굉장히 좋아요. 요즘에 그쵸, 맞아, 벤츠의 GLC 쿠페 라인이나 GLE 쿠페 라인 이런 게 보통 이제 SUV 보면서 이쁜 걸 좀 선호하시는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죠. 그냥 네모나게 각지게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동그랗게 내면 되는데, 그렇게 만든 이유는 다 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제 눈에 예쁜데 여러분 눈에는 안 예쁘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이 차량의 안에 있는 시트가 그냥 일반 시트 블랙 컬러가 아니라 이렇게 밀키 베이지 컬러 시트가 들어갔다는 점이에요. 이 점도 여러분들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런 봄날에 좀 화사함을 느껴지지 않을까. 뒷좌석 같은 경우도 타보면은 보면은 뒤에 같은 경우에도 가죽 상태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화사함을 주기 위한 거는 뭐 가죽 시트 컬러만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정말 예쁘죠. 자, 전면부 헤드라이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짜자잔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껐다가 다시 켜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요 부분이
그리고 그 뒤쪽에 테일램프 한 번만 보여주시면은, 테일램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일램프 같은 경우가 이게 멀리서도 보여지는 이 테일램프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요게 좀 약간 그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도 와 이거는 뭐 너무 예쁜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확실히 앞뒤 모습은 그냥 뭐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고 너무 예쁘다. 예. 예, 딱 그냥 여심을 울린다. 예,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휠하고 타이어 컨디션 좀 볼게요. 미쉐린 타이어가 껴져 있고요. 타이어는 약 한 50-6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뒤 모두 다 타이어는 한 30-40%, 50-60% 정도 남아있어요. 휠은 좀 스크래치가 조금 있네요. 이게 차를 산에 좀 다녔나봐요. 일단은 저는 산에 가면 안 되는 차인데 도시명 SUV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이고요. 자, 이제 뒤에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 트렁크가 되어 있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뭐 운전의 편의성, 짐 넣고 편하게 이렇게 짐을 싣고 나중에 편하게 트렁크 버튼만 닫으면 이렇게 되는 이런 것도 여러분들 챙겨볼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가 원래 머플러를 보면 듀얼 머플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조금 뭐랄까 조금 만약에 뭐 사각 머플러 TV였으나 이랬으면 조금 더 저는 다이나믹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원형 머플러보다는 저는 요즘에 보통 쓰는 게 다 사각 머플러를 많이 쓰니까 뭐 어쨌든 그래도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 자, 그리고 지금 이쪽에는 이제 뒤에 후면부 옆에 측면 쪽으로 보일 텐데요. 이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서 딱 타보면은 문을 닫아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랄까 좀 묵직한 느낌?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차량이 좀 작지만 좀 단단한 느낌을 좀 주고 있어요. 여기 뒤에 이렇게 리어 이렇게 좀 와류 현상이라던가 에어다이나믹을 좀 현상한 요 뒤에 딱 되어 있고, 요쪽은 다 이제 하이그로시네요. 이렇게 다 있고, 위에는 이제 썬루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차가 여기다가 혹시 막 이게 디스커버리 같은 거 보통 사이드 스텝, 뭐 에스컬레이터 그렇고 이제 전동 사이드 스텝이 딱 있잖아. 이건 없는 게 훨씬 이쁜 거예요. 이거는 뭔가 있는 것보다 딱 이 상태 원조 그냥 딱 이런 원형 그대로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럼 안쪽에 뒷좌석은 어느 정도 공간 나오는지 한번 볼 텐데,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나옵니다. 좀 이렇게 봤을 때 좁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딱 천장을 보니까 와 이렇게 굉장히 넓은 썬루프가 딱 되어 있어가지고 요거만 딱 보면 와 이거 머리 공간이 헤드룸이 좀 좁다는 생각은 좀 안 들어요. 근데 살짝 이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성인이 좀 크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앉기에는 살짝 조금 비좁을 수는 있겠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실내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여기는 이제 실내등 같은 경우는 이제 터치로 가능하고, 요거는 이제 또 이렇게 투명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열선도 있지만 이게 다이얼식 이 버튼이 조작할 때 되게 편하거든요. 이거는 지금은 제네시스나 뭐 GV 쪽 라인들은 다 이게 다이얼식으로 쓰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네시스가 왜 컬럼식을 쓰지 않고 다이얼을 썼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편하다는 거거든요, 쓰기가. 그리고 미적으로도 우리 또 여러 가지 더글로리에 나오는 대사 있는데, 하여튼 뭐 굉장히 여기 미적으로는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꽉 차 보이면서 다이얼 같은 경우는 쓰기도 되게 편하고, 이렇게 봤을 때 뭐 후방 카메라 나오고 있고요. 돌렸을 때 이제 기어 들어가는 느낌이나 이런 것도 조금 다른 차량에 비했을 때 이렇게 또 이렇게 넣거나 여기 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버튼이거나, 요총 어떻게 보면 되게 5가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버튼이 가장 불편하고 좀 나중에 위험할 수도 있고, 이거고 컬럼하고 요 2가지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현대 그랜저 같은 게 돌리는 거더라고요. 아이오니어 이거 돌리는 거더라고요. 딸락딸락. 근데 그거 별로 안 좋아. 안 좋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안 써봤지만 제가 봤을 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그냥 차라리 컬럼이 낫지. 컬럼이 좋아요. 컬럼에 돌리는 거 말고 이렇게 진짜 컬럼으로 하는 게 낫지. 이게 돌리는 거는 솔직히 그냥 이 돌리는 거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그러잖아. 이거는 근데 아마 또 제네시스랑 이제 그랜저가 또 간극을 좀 메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여담이었고요. 자, 여기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 되어 있네요. 우측은 크루즈 컨트롤, 좌측에는 핸들 열선, 여기 숨겨져 있지만 핸들 열선하고 블루투스 지원 다 가능하고요. 키로수는 99,000km, 블랙박스, 하이패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블랙박스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요. 예. 요즘에 웬만한 차는 다 블랙박스 들어가 있죠. 이제 여기는 썬루프라는 기능보다는 이제 이렇게 문루프처럼 위에 천장이 개방감이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에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 낮에는 좀 더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더울 때는 이렇게 스크린을 치시면 됩니다. 테슬라가 이게 없어가지고 그지 같았는데 이게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자, 이제 홈 버튼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센터 쪽에 기능들이 있는데 요거는 카메라 기능이겠죠? 카메라 기능, 그리고 이제 설정창 기능. 요거가 좀 구형 그거예요. 그 구형에 있는 그 디스플레이하고 이런 걸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신형 지금 나오는 것들이 보통 문제가 좀 많이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요 모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완전한 그런 이제 이렇게 설정 이런 건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구형에 있었던 아날로그 것들이 거의 고장이 안 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신형이나 이런 것들 좀 약간 미스매칭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뭐 블루투스가 잘 안 된다던가 뭐 이런 문제가 보통 여기서 많이 발생된다고요. 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옵션들이나 기능들이 많이 없어서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뭐 내비게이션 간단하게 쓰시거나 후방 카메라 쓰시거나 요 정도 기능만 아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블루투스 기능까지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프로토 공조 에어컨이 요 정도 급에는 차는 다 오토 에어컨이 되어 있죠. 경사로 미끌리, 그리고 차세 장치하고 전자 파킹 들어가 있고요. 버튼 시동 이쪽에 있습니다. 자동 접이식 미러는 이쪽에서 이 버튼을 두 개를 한 번에 동시에 누르셔야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누르면 다시 펴집니다. 메르디안 이제 전형적인 뭐 랜드로버의 그거죠. 그리고 요게 지금 보니까 등을 오토로 키니까 여기에 등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안 나오다가 등이 나오네요. 이렇게 다 야간에. 요것도 또 멋있네요.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실내등 플러스 안에 이렇게 외관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이트를 많이 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밖에 나가서 엔진룸 한번 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제니움 엔진의 9단 미션. 이 9단 미션이라 조금 연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향상이 됐죠. 근데 사실 벤츠도 9단 미션이라 아무래도 DCT 미션이나 이런 거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연비나 효율적인 부분에서 좀 좋아요. 좋긴 좋은데 그렇게 큰 효율은 있나? 사실 이제 지금 차량들이 워낙에 모든 차량들이 마찬가지지만 완성도가 되게 높습니다. 여기서 뭐 120단 미션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뭐 180단 미션까지 나올지 그거 모르지만 어쨌든 향상이 되면 될수록 좀 좋아지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9단 미션이 거의 끝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전기차잖아. 이제 싱글 모터로 돌린단 말이야. 이미 이제 그 미션에 대한 더 이렇게 조금 더 강도 높은 미션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성도 높은 인제니움 엔진하고 미션 같은 경우에는 잘 고장이 안 납니다. 이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전자장비 쪽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뿐이지, 그래도 전자장비 중에서도 보통 이제 배터리 쪽 문제입니다. 그 배터리까지 좀 완벽하게 점검 끝난 바로 랜드로버의 이보크 차량이었고요. 어떠세요? 좀 막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디자인이고, 랜드로버 이보크 정말 랜드로버에서 가장 예쁜 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베이지 컬러 시트까지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이 차량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대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